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양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영양에도 관심 없었는데 지난번에 비타민을 하고 나니까 미네랄도 마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은 비타민이 된 미네랄은 이 책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 된 것은 대표적인 기능만 골라서, 대표적인 기능을 제대로 아는 게 여러 가지 온갖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비타민도 그랬고 미네랄도 그랬고 대표적인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네랄 상당히 좀 심각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별적으로 나트륨, 칼륨 이렇게 개별적인 품목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기능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처음에 비타민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능, 종합적인 기능, 그다음에 개별적인 기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네랄 하면 정말 독자적입니다. 독보적이고. 왜? 우리는 식물도 먹어야 되고 유기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먹어야 되고 미네랄도 먹어야 되지만 식물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안 먹고 이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비타민하고 비슷한 점은 아주 작은 양만 필요하다. 이건 절대 두 가지 다 조절소이지 열량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조효소 기능이다.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특이한 점은 합성이 식물도 못한다는 거죠. 그죠? 특징은 뭐냐면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이온 상태에서요. 미네랄보다 작은 크기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에 비해서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더 큰 점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건 가열을 한다고 지지고 볶은다고 먹은다고 어쩐다고 저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만도 안 변합니다. 그다음 가열에도 이건 소모도 되지 않고 합성도 되지 않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정지 상태만 좀 산화되고 환원된 상태만 약간 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배출량만큼 섭취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미네랄은 여기 색깔로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뭐 우리 원자가 100개가 넘는데요. 실제로 가장 큰 원자는 우라늄까지고 요건 뒤에 인간이 합성한 거고요. 여기 92번째 요거까지 말아야 되는데 92개를 달아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여기 8조 불활성 얘는 아무 생명체도 안 써요. 무조건 지우시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것들은 사실 이미 여기 알루미늄을 넘어간 순간 여기 철도 비중이 8 이상 되는 중금속입니다. 비중이 5만 돼도 중금속이 다 중금속이기 때문에 중금속 무거워서 덕이 됩니다. 다 안 쓰고 요 중에서 요것도 하나 빼놓고 나면 요것도 거의 안 쓰죠. 요거 하나 쓰긴 한데 일단은 수소 하나니까 뭐 사실 빼도 됩니다. 특징이 달라가지고 불과 요거 세 가지 요거만 알면 됩니다. 좀 더 줄인다 그러면 사실은 CHON 황 그다음에 나트륨, 염소, 칼슘, 인, 철 이 정도만 확실히 알아도 나머지 건 그 비슷한 기능이라서 알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하면 색깔 있는 거 답니다. 우라늄은 요건 빨간색이 있는 건 약간 독성이 있는 방사능 때문에 제가 표시해놓은 거고요. 납, 수은, 카드뮴, 그다음에 비소 독성이 있습니다. 불소 같은 살균력이 다 있고 이쪽은 다 살균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 요것끼리 특징이 같고 요것끼리 특징이 같고 요것끼리 특징이 같고 사실 요건 다 특징이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비슷하고 이렇게 특징이 같고 이렇게 특징이 비슷하고 이렇게 특징이 비슷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보면 하나, 둘, 요 다 합해서 3개, 4개, 5, 6, 7 한 7개 정도만 알면 충분히 압니다. 크기가 작다. 실제 크기는 나와 있죠. 원자 상태일 때하고 이온 크기일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는 커지는데 이렇게 양성자가 증가될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원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이온화가 되면 겉에 있는 껍질 하나를 완전히 벗어버리기 때문에 확 줄어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갑자기 모자란 전자를 하나 없던 걸 채워넣어 가지고 이온화되면 갑자기 확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작아지는 쪽, 커지는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내의 원자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큰 편이죠. 그 다음에 일쪽 이렇게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성질도 같으면서 크기도 비슷합니다.
칼륨이 더 크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쪽이 비슷하고 이쪽이 더 온화하고 이쪽이 성질이 더 고약합니다. 강합니다. 그 특징이 더 강해요. 밑에 건 부드럽고. 그래서 미네랄을 공부하려면 무조건 식물이 뭘 필요하지? 식물은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홀로 살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개한테 마저 필요하단 말인가? 피할 수 없는 미네랄인 거죠. 그러니까 개부터 공부하는 게 맞고요. 개는 어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미네랄로 치지 않지만 CHO도 미네랄이라고 우리는 다 식품으로 음식으로 먹고 있지만 걔는 CO2, H2O 거의 분자긴 하지만 거의 원자에 가까운 상태로 먹기 때문에 얘도 미네랄로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질소 얘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미네랄입니다. N, P, K 이 세 가지는 토양에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비료로 주면 식물 성장이 확실히 바뀝니다. 그래서 비료로 쓰고 있는 것은 N, P, K이고요. 나머지 거 요것도 제법 많이 필요하지만 요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굳이 비료로 주지 않아도 되고, 요것은 미량으로 필요한 거고, 그 중에서 인간한테 미네랄인데 미네랄이지 아닌 것도 있고 미네랄이 아닌데 미네랄인 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질소가 이만큼 필요하다 하면 상대적으로 황 좀 필요하고, 그냥 단백질을 작게 만드니까 걔는 온갖 질소 화합물 만들고요.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칼륨이죠. 사람도 비슷하게 칼륨은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나트륨은 거의 안 씁니다. 염소도 쓰긴 쓰는데 거의 안 써요. 잘. 음료니까 이건 쓰긴 쓰는데 NaCl은 소금은 식물이 잘 안 씁니다.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 먹어서는 소금량이 모자라서 소금을 별첨해야 돼요. 그런 거죠. 칼슘은 뭐 많이 필요하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많고. 인간은 미네랄 아닌데 식물은 요걸 씁니다. 왜냐하면 세포벽에 있는 팩틴지를 만들 때 봉소를 그쪽에 분자 일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포벽에 쓰는 거 필요 없는 거고요. 식물은 요오드를 안 쓰고 있는데 인간은 요오드를 미네랄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요오드는 별첨해야 돼요. 식물로 섭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간 오지에 사는 소금이 없는, 바다에 나온 소금이 없는 데는 요오드하고 소금이 중요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특징은 pH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탄산칼슘, 뼈 같은 경우는 pH가 이렇게 낮아지면 용해도가 갑자기 이걸로 비하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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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이것만 있더라도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달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식초에 넣어놓으면 달걀은 속엔 굳고 껍질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달걀만 녹는 게 아니라 요 폐류, 진주를 여유로우면 넣어보세요. 산에다가 싹 깔끔하게 똑같습니다. CaCO 탄산칼슘, 겉모기만 다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뼈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잘 녹습니다. 그래서 산에 약한 거죠. 그래서 산에다 오래 뼈 상관은 높고요. 그래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것은 낮은 쪽, 높은 쪽, pH에 따라 녹는 거 다르고요. 그다음에 식물에서 토양의 pH에 따라서 pH가 낮으면 철, 마그네슘 요게 잘 흡수되고 식물로, 대신 요건 흡수가 잘 안 되고요. 산성화라고 하는 꼭 나쁜 쪽만 아니에요. 이쪽 미량 원소로 치면은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더 이쪽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다르죠, 흡수율이, 이용률이. 자, 그러면 또 하나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작다. 작은데 지방, 세포막을 통과를 못합니다. 극성이 있으면 수소 이온뿐만 아니라 OH-기, 칼슘, 마그네슘 있고, 정말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보다 훨씬 큰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이 큰 것은 지방은 통과해 버리는데 얘는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통로 중에서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나트륨에 비해서 칼륨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있으면 칼륨이 못 들어간 건 당연한 건데, 칼륨 통로에 왜 나트륨이 못 들어갈까가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은. 그걸 밝혀가지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만큼 통로가 있어야 된다, 통로 연성이 강하다 아셔야 되는 거고, 물도 조금씩은 세포벽을 통과하긴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절대로 못 통과합니다.
근데 이 물 통로가 있어서 통과하는 건데 얘 통과하는 속도가 초당 30억 개 속도로 통과해야 돼요. 여기에 칼륨이 통과하고 나트륨이 통과 속도가 뭐냐 그럼 초당 1억 개 이상 통과해야 돼요. 실제로 초당 1억 개 정도 들어가지. 뭐 여기 애니메이션 보면 대부분이 띵띵띵 다 엉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로가 있고 잠겨야 되는 거죠. 사실 이 통로는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통로가 이렇게 정교해 가지고 딱 이 부분 보틀 부분이 요 크기에 맞는 것만, 크기보다 작은 것만 들어가는 거고 극성이 맞아야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지나고 나면 여기가 개폐 장치, 필요에 따라서 닫고 열고 하는 그 장치를 그 아미노산을 통해서, 아미노산도 굉장히 크거든요. 분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온 크기를 통제할 정도로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통로 같은 경우가 온오프를 시키고 여과망, 그래서 그 정도로 정교해야 된다. 이온 하나하나를 걸 정도로. 그래서 어떠한 거든 간에 미네랄의 흡수 경로는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TRP 이쪽 형태가 대표적으로 흡수하는 경로인데 자체가 이온별로 별도 전용이 있기도 하고 공용이 있기도 하고 틈새로 조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통로가 있으려면 그걸 결합하는 게 있어야지 더.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오든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쪽이 극성이 바뀌어요. 전이차가 마이너스 70A가 돼야 되는데 전이차가 바뀌면서 이 통로들이 개고 있는 게 벌티가 나서 단백질이 바뀌면서 통과도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흡수되려면 칼슘을 계속 감싸줘하고 쌓아줘야지 들어오는 거지 어느 이상 들어오면 극성이 바뀌어서 못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배출되는 것도 있고 복잡하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은 그나마 상호작용이 작기 때문에 섞어서 먹어도 되지만 칼슘하고 인하고 뻔히 뼈를 만들지 알잖아요. 그럼 칼슘하고 인하고 같이 주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상호작용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이해하려면 결국 요 같은 족끼리 이해하면 편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나트륨 하나를 이해하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경쟁자인 칼륨을 알고 정반대에 있는 염소를 이해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족 중에서 칼슘하고 마그하고 경쟁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칼슘을 알고 정반대 성격이 있는 것이 인이거든요. 인을 이해하고 나면 또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하고 연관돼서는 철하고 구리와 같은 동격이고 또한 황하고 S하고 같이 작용을 해요. 산소와 관련돼서 이걸 익히하고 나면 사실은 세 카테고리만 이해하고 나면 미네랄의 기능을 저런 특징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미네랄의 기능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백질에 의해서, 통로도 단백질이고 여기에 신호물질도 단백질이고 다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생명현상의 모든 기능이 다 단백질에 일어나지만 특히나 미네랄의 기능은 다 단백질에 의해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단백질을 위한 단백질의 기능이다. 미네랄은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미네랄에 대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합적으로 미네랄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작용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네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나머지 하나하나 미네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